안녕하십니까? 바이옵시 네가티브 게스트릭 캔서는 늘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부만 타입 4 게스트릭 캔서와 SMT-like 게스트릭 캔서입니다. 오늘은 최근 경험한 엔트룸에서 발견된 SMT-like 캔서 증례에 대하여 토론하겠습니다. 70세 여성이 건강검진으로 시행한 CA19-9 상승으로 연고지 대학병원에 방문하여 CT를 시행하여 AGC 의심된다는 소견으로 의뢰되셨습니다. 건강검진에서 CA19-9를 시행하는 것이 꼭 필요한 일인가? 일반적으로는 권하지는 않지만 여하튼 이 환자의 경우에는 CA19-9 상승이 클루였다고 하니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천행입니다. 내시경을 처방하였고 외부 CT 판독을 의뢰하였습니다. 엔트롬 애시 사이드에 프로트루디드 매스가 있었고 점막은 비교적 정상을 보였으며 폴드 컨버전시가 있었고 중심부는 약간 하이퍼레믹해 보였습니다. 포셉으로 눌러보았을 때 병변은 딱딱하였으며 롤링 사인은 없었고 조직 검사를 하였습니다. CT에서는 3.7cm 헤테로지니어스 인핸싱 매스 at 엔트룸으로 판독되었고 several small lymph node가 보인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조직검사에서 특별한 소견이 나오지 않았을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일단 EUS로 티슈를 얻어보기로 하였습니다. 인터널 에코가 믹스트, 헤테로지니어스 양상을 보였고 기스트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하여 티슈를 얻었으나 네가티브 for malignant cells. A few clusters of bland epithelial cells only. bland, 착해 보이는, 즉 암이 아닌 세포들만 보였다라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 환자는 아니었기 때문에 다른 교수님의 플랜을 그대로 옮겨오겠습니다. 조직 검사 결과가 암으로 나오지는 않았으나 초음파 내시경 모양이 일반적이지 않아서 기스트 가능성이 높아 수술을 권유하셨습니다. 사실 CT 소견을 보면 기스트일지 일반적인 AGC일지 명확하진 않으나 여하튼 나쁘다. 수술은 꼭 해야 되겠다. 이런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외과로 의뢰되었고요. 외과에서는 어떠한 계획을 하였을 걸로 생각이 되십니까? 외과에서는 라파로스코픽 이그젬을 먼저 해서 복강경이나 개복으로 진행할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만약에 위암으로 나오면 서브토탈 게스트렉토미를 해야 되겠다라는 플랜이었습니다. 합당한 플랜이라고 생각됩니다. 수술 전 평가는 SMT 또는 AGC고 바이옵시로 확인되지 않은 것이었고 라파로스코픽 소견은 프리파일로릭 엔트룸까지 인발브하는 하드 팔페이티드 매스 라파로스코피로 눌러봤으니 매우 단단하였다 이런 뜻이고요. 판크레스에 어버팅하고 있었다. 조직 검사를 하였고요. 프로즌 바이옵시에서 아데노칼시노마로 나와서 서브토탈 게스트렉토미를 시행하였습니다. 그런데 보통 11번, 12번 노드까지 서브토탈 게스트렉토미를 하면서 11번, 12번 노드까지 절제하는 것을 D2 다이섹션이라고 하는데요. 이 환자에서는 리트로판크레아틱 노드인 13번 노드까지 절제를 하였습니다. 물론 13번 노드도 위암의 예후와 관련된다 라는 많은 논문이 있으나 스탠다드 D2 다이섹션에는 들어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았습니다.
2021년 Japanese 가이드라인에 나와 있는 예쁜 도표인데요. 오른쪽 그림이 서브토탈 게스트렉토미를 했을 때의 D2 다이섹션의 범위입니다. 분명히 11번, 12번까지 했을 때 D2 다이섹션이고 11, 11을 빼면 D1 플러스 알파 7번까지만 한 것을 D1이라고 한다 라고 명확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13번 얘기가 없어서요. 혹시 바뀌었나? 하고 아주 최근에 일본 방문 시 저희가 구입해온 2025년판 Japanese 가이드라인을 다시 한번 살펴보았는데 D1 플러스 8, 9, 11, 12까지 하는 게 D2 다이섹션으로 정의되어 있었고 어디에도 13번 노드는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Advanced Gastric Cancer이고 특히 Regional Node가 있을 때 13번 노드와 14번 V까지 다이섹션을 하면 예후가 좋다는 몇몇 연구도 있었기 때문에 공식적인 D2 다이섹션에는 들어가지 않으나 상황을 봐서 13번 노드까지 다이섹션하는 말하자면 전문가의 개인적인 견해로 인한 약간 오버 트리트먼트를 하는 것이죠. 이러한 수술이 시행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최종 병리 결과는 moderately differentiated tubular adenocarcinoma였고 장경 3cm, 세로사까지 인베이전 되어 있고 주변 장기 침유는 없었습니다. 유관 소견이가 CT 소견에서는 팬크레스에 어버팅 붙어 있다라고 되어 있었는데 팬크레스의 디렉트 인베이전 소견은 없었습니다. PT4A인 거고요. 13번 노드에서는 림프절 전이가 없었으나 리스널 노드, 즉 3번, 5번 노드에서 13개 중 하나에서 림프절 전이가 있었고 림페틱 인베이전은 있었으나 페리뉴랄 인베이전은 있었으나 T1이었습니다. T4AN1이었습니다. 스테이지 3A에 해당하는 거고요. 헐2는 1 포지티브. 1 포지티브는 항암 치료하는 단계에서는 네거티브로 분류하는 거거든요. 포지티브인데 네거티브로 분류한다.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3 포지티브는 확실한 거고 2 포지티브는 피쉬나 CC를 해서 확인하는 그런 절차를 밟고 있고요. 이 환자에서는 1 포지티브이기 때문에 헐2는 네거티브입니다. 물론 아주번트 세팅이기 때문에 헐2가 포지티브라고 한다고 한들 크게 달라지는 건 없기는 합니다만 여하튼 면역 형광 염색 결과 헐2 네거티브였다. AJCC 스테이징을 보시면 T4AN1은 스테이지 3A이고요. 스테이지 2, 3에서는 아주반트 케모테라피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에손이나 젤록스를 하시면 되는데 이 환자는 TS1을 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서바이벌은 스테이지 3A에서 약간 오래된 데이터이긴 합니다만 60% 서바이벌 보이기 때문에 3분의 1 정도의 chance of recurrence가 있었으나 다행스럽게 이 환자에서는 5년 이상 장기간 재발 소견이 없어서 레귤라 팔로우업을 마치고 평생 건강 클리닉으로 트랜스퍼 되어서 서바이버십 건강관리 잘 하시도록 안내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SMT-like 캔서는 방사선 내시경 소견상 점막하 종양은 모약을 나타내지만 AGC인 경우를 얘기하고요. 점막 노출만의 장경이 종양 장경의 3분의 1 이하인 것이라는 모호한 정의를 제시한 전문가도 있기는 합니다. A처럼 완전히 정상으로 덮여 있는 경우 오늘의 환자가 A였죠. 그러나 B, C와 같은 경우도 꽤나 많이 존재합니다. 전형적인 A입니다. 전정부 수만에 융기부가 있고 매우 딱딱하였고요. EUS에서 위벽 바깥쪽으로 비교적 호모지니어스하고 약간 믹스드 되어 있는 프로트루디드 마스 리전이 뚜렷하게 보였고요. 수술을 시행하였고 프로즌 바이옵시에서 moderate differentiated adenocarcinoma였고 수술을 시행하였고 5.4cm짜리 판크레까지 인베이전 되어 있는
undifferentiated carcinoma였습니다. 이는 학회 홈페이지에서 가져온 내용인데요. 낡은 앞쪽에 뚜렷하게 융기된 병소가 보였고 EUS에서 바깥쪽이 irregular한 mass lesion이 보여서 EUS를 하였으나 ESD를 하였으나 깊은 것으로 나와 수술까지 하였다라는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 환자는 매우 특이한 환자라 잊을 수 없는 경우인데요. 위치하부 소만의 분명히 모양으로만 봐서는 엑토픽 판크레스 모양인데요. 조직검사에서는 암으로 나왔고요. 엑토픽 판크레스 상단에 놓여있는 early gastric cancer였습니다. B와 C 같은 경우도 많이 있는데요. B, C는 처음에는 조직검사에서 네거티브로 나왔다가 나중에 팔로업에서 암으로 나와서 수술하는 예가 많이 있습니다. 이 경우가 대표적인 경우고요. 이 경우도 처음에는 안 나왔으나 추적검사에서 암으로 나와서 수술을 시행하였던 경우입니다. 파필러리 아데노카시노마였군요. 네, 이상 최근 경험한 SMT-like 캔서 증례를 통하여 몇 가지 SMT-like 캔서가 클리니컬 프레젠테이션 할 수 있는 양상 그리고 매니지먼트에 대하여 생각해 보았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